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.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. 김 사장님,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? 먼저 우리 미주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간추린 경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? 계속. 맞습니다. 그런데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이 3% 정도로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. 그 상승률이. 예. 예. 인플레이션은 한 1% 내지 2%가 제일 좋다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야 예. 고용도 안정이 되고 GDP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지수들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 2%까지는 못 갔고, 지난 뭐 1년, 2년 전에 뭐 12%, 14% 물가 엄청나게 뛰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식품과 먹거리와 에너지를 제외한 일반 물가가 3.0%, 물가 상승률이 3.0%예요. 그리고 에너지와 먹거리를 합치면 4.8%. 하여튼 그 몇 달 전에 정말 깝깝했죠. 하나도 물가가 너무 높아서 상승률도 계속 안 떨어지고. 예. 그것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다우 존스 지수가 뭐 500포인트 이상 뛰고 아주 그렇게 됐고,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지난번 은행들 도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춤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은행 도산 문제도 계속 번지지는 않고 있고, 또 인플레이션도 나름대로 잡힌다고 생각되고, 고용도 지금 안정이 되고 하니까 아마 이제 연준에서 이제 다시 한 0.25%나 0.5% 또 기준금리를 좀 올리겠구나,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뭐 그 1, 2년 전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거 도대체 뭐 파국이 오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불안했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아주 굉장히 좋아진 거죠. 자,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분 중 또 미주 전체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구자 가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아, 그럼요.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. 예,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은 미국 내에서 뭐 규모로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합니다.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가 우리 샬롯에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은행이 이렇게 큰 은행인데, 또 은행 하면은 이 돈 계산은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. 당연하죠. 예,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. 이 예.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뷰로라고 있어요. 그 소비자 금융보호국. 옛날에 뭐 트럼프 되고 나서 이 국장이 뭐 선임 국장이 있는데 뭐 후임 국장 뭐 안 치고 그래가지고 이상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미우스에서 전해드린 바로 그 기관입니다. 네.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뷰로.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. 그 오버드래프트라는 거 있죠. 그게 뭐죠? 사람들이 이제 그 구자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일 날 월급이 들어와. 네. 근데 30일 날 막 100불이 남았는데 30일 날 전기회사에서 200불을 가져가 버려. 그래서 어머. 1일 날 아직 내 월급은 안 들어왔어요.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되잖아요. 네. 이제 초과 인출이죠. 그렇게 사는 그렇죠.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럴 수 있죠. 많은 수시로 일어나지 않나요? 뭐 사람들 페이첵 투 페이첵 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월급 받아가지고 잔고 하나도 없이 딱 5,000불 들으면 뭐 모기 지내고 뭐 내고 해가지고 말쯤 되면은 제로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버리거나 이런 네.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예. 한국말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. 뭐 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, 하여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달랑달랑. 그래서 그 월급이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왔는데 그 전에 계좌에 있는 돈보다 잔고보다도 더 많이 전기세라든가 뭐 자동 인출이 많이 돼버리면, 초과 인출이 되어버리면 은행에서 벌금을 때려버려요. 아이고. 참, 이런 벌금 때리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은행 계좌 열 때 계약서에 다 써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거를 뛰어갔대요, 은행에서. 한 번 해야 되는데 두 예, 번을요? 한 번 초과 인출을 했는데 두 번이나 초과 인출을 아니, 왜 해버려요. 그래? 그 고객한테 설명도 안 하고.
이거 도둑놈이죠, 이거 도둑놈. 도둑놈이죠. 아이 무슨 그래. 왜? 그리고 초과 인출까지 당할 사람들이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에요, 아이 다들. 그럼요. 얼마나 힘들어요. 돈 이제 10불 20불이 아쉬운데. 이걸로 그걸 어떻게 이거 보고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는 말이 적절할까요? 아유 더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. 예, 2번씩이나 빼갔대요, 얘기도 없이.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한 번도 그래서 아니고 두 번이나. 이거를 바로 그 CFPB, 이 음.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이거를 적발해내 가지고 오. 그 돈을 다시 되돌려줘라 이렇게 했대요. 그래가지고 이런 총 금액이 2억 네. 5천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. 아 2억 5천만 불이었는데요. 다 이런 어마어마. 식으로 해가지고 번 돈이 2억 5천만 불. 세상에 너무 도둑놈들이네. 많아요. 너무 많아. 아니 지난번에 한국의 은행도 그래서 우리 그렇게 그랬는데 뭐 예. 별도 할 게 없네. 이게 뭐야. 예. 옛날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웰스파고에서 문제가 났던 건데, 그리고 이제 네. 은행 실적 같은 거를 막 이사회나 뭐 주주총회 이런 데 발표해야 되고 하니까 계좌 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, 은행에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옛날 웰스파고에서도 그랬어요. JP 모간인가 아. 웰스파고인가. 음. 그 없는 가짜 계좌 만들어 가지고 뭐 계좌가 예를 들어 뭐 100만 개인데 세상에. 우리 150만 개 있어요. 우리 은행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. 이 뱅크 네. 오브 아메리카가 그것도 또 했답니다. 아이 뭐야. 그러니까 믿을 초과 수가 인출을 없네. 2번씩 빼서 손님들 돈을 갈취해 가고 또 계좌 수 부풀리기. 계좌도. 예, 와. 손님한테 동의도 안 얻고 그 명의 같은 거 사용해서 계좌 하나 더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계좌 수 사기네. 예. 요런 일이 적발이 돼서 이 가뜩이나 그 은행에 대한 신뢰들이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이거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. 우리 샬롯의 본부를 두고 있는 BOA라 참 더 불안하네요. 이런 일이 더 번지지 말고 빨리 좀 개과천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요. 네. 자, 아직도 우리 태바님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 뭐 바삐 돌아다니고 계신데, 네.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요거를 이렇게 봤습니다. 이 할아버지 편의점에서 지금 파트타임 일하고 알바하시는. 계신 거죠. 네. 한국 편의점에서. 이게 한국 네. EBS에서 방영한 거예요. 최근에 엊그저께 네. 방영한 거 제가 봤는데, 뭐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지긋하신 분들 일을 하시는데, 이런 분들이 50대 이상 고령 알바생 5년째 7배나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. 오. 뭐 사실은 저희 형님 중에서도 경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경비. 아파트 네네. 경비. 그러니까 나이 네.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돼 있다고 그래요. 맞아요. 어떤 분들은 대기업에서 무슨 뭐 고위직 이사 뭐 전문 일을 하신 분들도 딱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다, 이런 사연들이 방송에서 많이 보거든요. 그분은 뭐 대부분은 배달하러 가고 갑자기 무슨 용접 같은 거 뭐 갑자기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, 전혀 그런 분야에 경력이 없던 분들인데 네.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지금 들었고, 뭐 미국 계신 분들도 은퇴를 막상 했는데 몇 달간 아주 즐겁게 지내다가 보니 다시 일을 하러 맥도날드 가야 된다, 뭐 버거킹에 가야 된다,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소식 듣고 하는데, 지금 대바님이 한국에 계시면서 또 주변에 지인분들이 혹시 뭐 이런 일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네요. 네. 또 특히나 한국은 그 리타이어하는 나이가 좀 더 젊어요. 미국보다도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50대 이상의 그 알바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알바 때문에 그렇게 문제래요. 제가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지금 치킨집 하는 지인 그리고 카페 하는 지인이 있는데 옛날도 아니지, 한 10여 년 전에 젊은 분들도 퇴직하고 명예퇴직 뭐 은퇴해가지고 너도 나도 치킨집 하다가 치킨집 다 힘들어졌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, 아직도 그런 많았어요. 현상이 있나요? 네. 주변에? 제가 아는 그 지인 같은 경우는 14년째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물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하고 있어요. 가족이랑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벌써 14년째 하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인데 아주 너무너무 바쁠 때, 눈꽃도 새 없이 바쁠 때 알바 정도는 좀 둬야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다는 거예요.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?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. 아직도 그렇구나. 네. 그리고
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노동이라 없던 병까지 생겨서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좀 팔리면은 언제든지 가게가 팔리면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난 그리고 이런 또 현상이 참 이상한 게 우리 동네 이제 그 버거킹 이런 데도 막 헬프 원티드 이게 굉장히 많이 아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음. 도대체 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저 일을 안 할까? 너무 근데 생각해 이상하죠? 보니까 생활에서 쓰이는 돈들이 그런 데서 일해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. 일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수도 있나?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. 너무 네. 힘들면은 저런 일자리들이 꽉꽉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뭐라도 너도나도 할 것 아이고 힘드니까 같은데.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이렇게 계속돼서 일손은 계속 부족하고. 네. 예. 정말 이상해요. 그리고 좀 음. 네. 저 또 카페 하는 또 제 친구가 있는데 좀 조그마한 카페예요. 근데 거기서도 혼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. 바쁠 때 정말 누가 좀 친구들이 가끔 와서 도와주긴 하는데 정식으로 알바를 못 둔대요. 너무 힘들대요, 알바 두기가. 아. 쪼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나가서 안 한대요. 아. 그 아까 방송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파트타임을 쓰는 것의 장점이 이분들은 시간 같은 걸 잘 지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예. 쉽게 안 왜냐면 그만두고 좀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이 아주 강하대요. 근데 젊은 친구들이야 뭐 여러 가지 뭐 힘들대요. 약속도 많고 또 딴 데서 오라는 데도 많고 뭐 이러니까 그렇대요. 네. 좀 힘든 것도 못 참고 그러니까 뭐 네. 그렇지 않겠죠. 아. 그래 심지어 제가 아는 분 개인 병원을 하시는데 거기도 간호사들이 이렇게 자꾸 이직률이 너무 많으니까 그 참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"일자리가 없다." 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반면에 "사람 쓸 사람이 없다."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.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. 네. 그리고 또 지금 또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알바하시는 거 선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, 책임감 때문에. 근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만난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친구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아버님은 젊었을 때 농협장이셨어요, 지점장. 어. 그런데 지금 80 대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그 경비일 그걸 하시고 아. 은근히 많아요. 그리고 또 화계사에 제가 또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. 예.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교통 정리하시는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분은 뉴욕에서 또 오래 살다가 오셨대요. 아 뉴욕 미국 생활을 하시고서 한국 네. 가서 네. 아이고 이제 오 미국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한국 가시면 좀 진짜 편하게 지내셔야 될 텐데 거기서 또 물론 그 즐거워서 하시는 일인지 뭔진 모르겠는데 설마 네. 즐거워서 하겠습니까? 왜냐면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수입에 도움이 되거나 아예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시겠죠? 예.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인제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놀고 나서는 또다시 뭐라도 아주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으시대요. 음. 그래서 인제 그분이 그 뉴욕 생활 오래 하신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인데 경비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면도 있고 또 소일거리도 되고 이런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아니 그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예 '손주한테 사탕이라도 사 줘야 되겠다.'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뭐 괜찮은데 괜찮죠. 즐겁게 일하시고 오래 네. 사시고 또 내가 좀 아직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또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괜찮은데 정말 삶이 빠듯해서 예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그렇게 걸로 된다면 알아요. 예 사실은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. 예. 네네.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. 네. 그리고 폐지 주시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. 예. 그분들은 거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 문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, 결국에는. 인제 정말 우리도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런 일들 보니까 과연 뭐 저분들은 뭐가 잘못돼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약간 예 의아스럽고 음 '앞날 좀 잘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다.' 이런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자 이제 태바님은 언제까지 계시나요 한국에? 네. 인제 곧 예 인제 갑니다, 예. 미국으로. 아쉽습니까? 아니면 오고 싶습니까? 반반이에요. 반반. 여기 오면 이제 워낙 이제 편하죠. 고국이니까 너무나 편하고 여러 가지로 인제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제 삶이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
예,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반반이에요. 항상. 그렇죠. 홈 스위트 홈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. 네. 그래요. 하여튼 뭐 다음 주도 그럼 계속 또 한국에 관련된 소식과 또 미국의 소식 서로 나누는 그런 먹살 경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338화 여기서 마치죠. 네, 잘 예,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